네, 별똥이 아빠입니다. 오늘의 동화는요, 오스카 와일드의 행복한 왕자입니다. 아주 유명하죠? 작가도 유명하고, 동화도 유명한데, 이 동화는 제가 어렸을 때 읽을 때도, 지금도 생생하고, 그 당시에도 굉장히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없는 방에 혼자 들어가서 이제 울먹울먹 하면서 읽었는데, 몇 번을 더 읽었죠? 가장 여러 번 읽었던 게 이 행복한 왕자와 구두방 할아버지와 난쟁이들이었는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우리 별똥이 엄마는 별똥이가 조금이라도 잘 들으라고, 네, 배 위에 있던 이불을 다 벗어내고 그리고 이제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텐의 아이가 이제 진동으로도 듣는다고 하니까 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행복한 왕자. 자, 등장인물이 몇 명 있지만 사실은 이제 행복한 왕자 동상이죠. 이 동상과 제비가 사실은 전부라고 봐도 돼요. 자, 마음이 좀 아린 행복한 왕자 동화로 들어가 볼게요.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라고 불리는 멋진 동상이 있었어요. 왕자의 두 눈은 파란 사파이어로 반짝이고 있었고, 손에 든 칼자루에도 빨간 루비가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온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 동상을 도시의 자랑거리로 여겼죠. 저 동상을 보세요.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맞아요. 저렇게 아름다운 동상은 세상에 둘도 없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비 한 마리가 도시로 날아왔어요. 친구들은 이미 따뜻한 남쪽 나라로 떠났지만 갈대 아가씨를 사랑하게 된 제비는 혼자 남게 되었죠. 밤이 되자 제비는 쉴 곳을 찾아 도시의 이곳저곳을 날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보게 되었어요. 옳지. 오늘은 저기서 쉬어야겠구나.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두 발 아래에 사뿐히 내려앉았어요. 막 잠들려는 순간 머리 위로 무엇인가 뚝 하고 떨어졌어요. 깜짝 놀란 제비는 위를 올려다보았어요. 그때 제비가 본 것은 행복한 왕자의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어요. 왕자님, 왜 울고 있나요? 사람들은 나를 행복한 왕자라고 부르지만 여기에 서 있으니 슬픈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구나. 행복한 왕자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좁은 골목에 가면 엄마가 밤새 바느질을 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집이 있단다. 그 집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몹시 아프구나. 하지만 너무 가난해서 약을 살 돈이 없구나. 제비야, 내 칼자루에 있는 루비를 빼다가 저 가난한 집에 가져다 줄 수 있겠니? 제비는 왕자의 칼자루에서 루비를 빼내어 입에 물고는 그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리고 창문으로 날아들어가 침대 위에 루비를 살짝 떨어뜨렸어요. 루비를 발견한 엄마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 누가 이 루비를 주고 간 걸까? 이제 약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엄마는 아이를 꼭 안고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날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 해요.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나와 있어주지 않겠니? 행복한 왕자는 또 부탁을 했어요. 저기 다락방에 한 젊은이가 글을 쓰고 있단다. 그런데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구나. 그 젊은이에게 내 사파이어 눈 한쪽을 빼다 줄 수 있겠니?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제비는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난 괜찮으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렴. 제비는 하는 수 없이 왕자의 한쪽 사파이어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젊은이의 다락방으로 날아가 책상 위에 살짝 떨어뜨렸죠. 사파이어를 본 젊은이는 너무 좋아 어쩔 줄을 몰랐어요. 다음날 제비는 왕자에게 다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왕자님, 조금 있으면 차가운 눈이 내릴 거예요. 이젠 정말 가야 해요. 미안하지만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려주렴. 저 아래 광장에 가면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을 거야. 그 아이는 성냥을 모두 물에 빠뜨렸단다. 성냥을 팔지 못하면 아빠에게 많이 혼날 거야. 내 나머지 눈을 그 소녀에게 갖다 주렴. 안 돼요. 그럼 왕자님은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난 괜찮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주렴. 부탁이야. 제비는 하는 수 없이 나머지 사파이어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에게 날아가 사파이어를 소녀의 손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사파이어를 본 소녀는 팔짝팔짝 뛰며 좋아했어요. 어머, 이것 좀 봐.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엄마에게 갖다 드려야지. 소녀는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제비는 힘없이 왕자에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왕자의 어깨에 앉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왕자님, 이제부터는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아니다. 어서 남쪽 나라로 날아가거라. 어서. 하지만 제비는 끝내 날아가지 않았어요. 두 눈을 잃은 왕자를 두고 떠날 수가 없었거든요. 왕자는 그런 제비가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웠어요. 다음날 제비는 하루 종일 마을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왕자의 어깨에 앉아 마을에서 보았던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제비의 이야기를 들은 왕자가 말했어요. 제비야, 내 몸은 얇은 황금으로 덮여 있단다. 황금을 한 조각씩 떼어내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렴. 제비는 왕자의 몸에서 황금을 조금씩 떼어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왕자의 몸은 점점 보기 흉한 잿빛으로 변해갔죠. 어느덧 추운 겨울이 찾아왔어요. 하늘에선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지요. 제비는 춥고 지쳐서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어요. 왕자님, 이젠 안녕히.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입을 맞춘 뒤 발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불쌍한 제비야. 나 때문에 남쪽 나라에도 못 가고. 왕자는 슬픔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느덧 봄이 되어 왕자의 잿빛 몸을 덮고 있던 하얀 눈이 녹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동상이 어쩌다 저렇게 되었지? 황금도 다 벗겨지고 보석도 몽땅 없어졌어요. 행복한 왕자의 동상 앞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행복한 왕자 같지 않아요. 사람들은 행복한 왕자의 동상을 펄펄 끓는 용광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왕자의 발 아래 있던 제비는 쓰레기통에 버렸지요. 그런데 용광로 속에 던져진 행복한 왕자의 심장만은 녹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왕자의 심장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어느 날 하늘나라에서 하느님이 천사에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2가지를 찾아오너라. 천사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져왔어요.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것을 찾아왔구나.
이 작은 새는 천국에서 언제나 노래를 부를 것이고 행복한 왕자는 황금 도시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느님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자,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의 입장 동화는 어떤 사람들이 입장일까요? 제비와 행복한 왕자, 마을 사람들. 네, 마을 사람들 얘기가 좀 재밌는데 아무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네, 마을의 자랑거리였는데 허락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나눠준 것은 잘못한 일이래요.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의 것이니까요. 맞는 얘기죠, 사실. 읽으면서도 제가 참 이제는 더는 동심이 남아있지 않은가 하고 우려를 했던 게, 읽으면서도 이건 부당하다, 이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특히나 무분별한 이렇게 포퓰리즘? 그런 문제가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돼도 되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동화가 동화만으로 읽히지 않는 네, 그런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는 참 이게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구절들도 있어요. 처음 제비가 발치에 앉아 있다가 이제 왕자의 눈물을 처음 맞게 되죠.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는 비가 오나? 이렇게 제비가 갸우뚱하면서 위를 쳐다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왕자가 이제 여기는 아예 확실하게 황금색으로 도금이 되어 있다 하는데 그때 책에는 한 입 한 입 떼어간다고 표현할 정도로 약간 이순신 장군 갑옷처럼 이렇게 비늘로 덮여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좀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오랜만에 봐도 이 책의 내용은 네, 그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왕자와 제비의 이야기를 들으면 네, 마음속 깊은 감동이 전해지네요. 자,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29번째 동화 행복한 왕자였습니다.